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적 논리와 좌편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유우파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대표 고발인으로 하는 애국시민들은 도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해서 추석에서 개천절까지 이어진 연휴가 끝나고 정상적인 업무가 재개되는 첫날인 10월 4일 유창훈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합니다. 대표 고발인인 오상종 대표와 법률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 등은 4일 유창훈 판사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피고발인 유창훈 판사의 혐의를 엄정히 수사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최근 권순일, 박영수, 조재현, 유창훈 같은 자들을 이재명계 법조인으로 분류하면서 이런 이재명계 법조인 추방운동을 제안한 도태우 변호사는 대검에 제출할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면서 이 고발장 내용을 이용하여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유창훈 판사 응징에 많은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오상종 대표와 도태우 변호사 등은 고발장에서 대체 얼마나 더 큰 범죄 혐의에 얼마나 더 확정적으로 범죄가 증명되고 얼마나 더 위정교사 및 핵심 증인에 대한 진술 번복 개입과 같은 노골적 행위가 더해지며 얼마나 더 많은 증인의 죽음과 관련자의 구속 기소가 있어야 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면서 우리 법 공동체는 피고발인 즉 유창훈 판사에게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자의적 결정을 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은 인신구속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 바 있고 이 예규 제48조 제4호는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측근의 증언에 개입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그가 야당 대표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는 법령의 일종인 대법원 예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상종 대표와 도태우 변호사 등은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영장 기각 결정문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이병로 변호사가 최근 공개적으로 밝힌 유창훈 판사의 영장재판 유감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분석과 비판을 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의 오류, 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의 위법성, 범죄 소명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부정한 것의 불법성,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한 결정의 모순 등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이병로 변호사가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영장 기각을 비판한 내용은 고발장 관련 내용을 소개한 뒤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종 대표와 도태우 변호사 등은 그러면서 피고발인 즉 유창훈의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1. 수사 단계에서 범죄 사실의 실체 발견을 위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무시하고 마치 재판 단계인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만을 강조한 오류가 있으며 2.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위법하고 3.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범죄 소명과 핵심 증인에 대한 관련자의 증인 번복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를 부정하여 불법적이라 판단되며 4. 검사 사칭 관련 선거재판의 재심 여부를 가릴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면서도 선출직 정치인인 피고발인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에 관한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직권 행사의 외관만 있을 뿐 재판의 실질이 붕괴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발인들은 또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례의 설시 요건, 즉 알기 쉽게 설명해 보이는 설시 요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1. 구체적인 직무행위, 즉 구속영장 기각의 목적과 관련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의 형식적인 목적으로 피고발인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들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령은 구속수사 제도를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단계와 달리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위상으로 법공동체를 대리하는 검사의 수사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재판 또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채로 시작되어 제도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절대 다수 법공동체 구성원들의 법익보호가 심대하게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피의자 즉 이재명은 검찰에 한번 출석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온갖 언론을 불러들이고 이른바 야당 탄압, 정적 탄압의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데다 영상 녹화 거부, 검찰 신문조서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10시간의 검찰 조사를 무력화시킨 전력까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권력형 부패 범죄의 정점에 해당하는 피의자 이재명을 핵심 증인 5명이 사망하고 관련자 24명이 구속 기소된 후 같은 당 의원 상당수까지 체포안에 찬성하는 국회 동의를 거친 뒤에도 구속수사하도록 하지 못하게 한 피고발인 즉 유창훈의 결정은 추상적인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말로 합리화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범죄로부터 법공동체와 개별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맡은 피고발인은 법공동체와 국민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관문을 관리하는 헌법적 사명을 위임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즉 유창훈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목적 자체를 혼동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피고발인과 같이 목적을 설정한다면 대체 얼마나 더 큰 범죄 혐의에 얼마나 더 확정적으로 범죄가 증명되고 얼마나 더 위정교사 및 핵심 증인에 대한 진술 번복 개입과 같은 노골적 행위가 더해지며 피의자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위법한 행동의 유인이 되는 정도가 얼마나 더 커져야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필요를 극복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피고발인 즉 유창훈은 여타의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일관했다고는 조금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법공동체는 피고발인 유창훈에게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자의적 결정을 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고발인 즉 대표 고발인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당 대표 또 법률대리인은 도태우 변호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유창훈 너 지금까지 다른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기각 혹은 발부할 때도 이번에 이재명에게 적용한 그 논리로 과연 적용했느냐. 만약 이번에 이재명에게 네가 주장한 대로라면 모든 구속영장은 사실상 다 기각했어야 되는데 너 과연 지금까지 다른 사건에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창훈은 정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어서 고발인들은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하여 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구속적부심, 보석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제도가 음존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 기간 또한 법정되어 있어 무한정 피의자의 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피의자 즉 이재명의 방약무인한 사법방해적 태도는 그와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는 해괴한 단식으로 관련 재판을 3주나 뒤로 연기하여 피의자의 중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한 사법 절차의 진행은 비정상적인 것을 넘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법공동체에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심 증인 5명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져 올 때마다 석연치 않게 죽음에 이르고 부하 직원, 측근자 등 24명이 구속 기소되어 있음에도 피의자 즉 이재명은 늘 자신은 한 점 잘못이 없고
모두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저지른 일일 뿐이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검찰은 원하는 시점에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을 진행하기 어렵고, 피의자는 조서 날인 거부처럼 사법 절차를 예사로 무너뜨리며 이 모두를 소위 야당 탄압, 정적 탄압에 대한 정당한 저항과 투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대표인 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마저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 즉 유창훈은 법공동체의 일반적인 구성원 다수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부정하고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피고발인 유창훈이 결정문에서 기술한 내용으로는 법익 형량의 외관조차 지켜지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피의자 이재명을 추종하는 일부인들 외에 일반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법적 정당성을 검증할 피의자들이 누가 있겠는지 심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어떤 피의자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노숙자 수준이 아닌 한 이 사건 피의자 즉 이재명과 비교 자신이 구속되어야 할 법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마음으로 긍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고발인 유창훈이 우리 법공동체에 초래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유창훈에 대한 고발장은 또 기타 참고사항으로 피고발인과 피의자의 특수한 관련 이런 작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즉 유창훈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출신으로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전력까지 가진 자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사건 피의자가 관련된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상 초유의 대법관으로 피의자 이재명에 대해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논리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을 바꾸어 피의자에게 정치적 소생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그 무렵 피의자의 척건 김만배를 다수 접촉하고 소위 50억 클럽 첫머리에 드는 인물로 세간에 알려진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스스로 이 사건 영장재판을 회피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유창훈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대표 고발인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와 이번 고발의 법률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고발장 결어를 통해서 법원과 법관, 재판의 독립이 강조되는 만큼 법원과 법관, 재판의 책임 또한 이에 상응되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충격적인 내부 부패 신뢰에서 보듯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서 책임 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한 채 권한과 독립만이 강조되어 온 경우 그 결과적인 위험성, 공동체에 대한 심대한 해악 가능성은 명약관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제 책임의 절대적 무풍지대였던 법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시대와 사태가 도래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진지하게 반성되고 검토되지 않을 경우 사법 불신에 따른 무질서 및 사회 해체적 경향의 확산은 폭발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라면서 피고발인 즉 유창훈 판사는 어느 대형 참사 못지않은 대형 사고를 우리 사회에 저지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헌법 원리와 법질서의 이념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문책의 과정이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고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던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 판사 출신인 이병로 변호사,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보다는 아마 판사로는 당연히 선배겠죠. 이 이병로 변호사가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한 유창훈 판사의 영장재판 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로 변호사는 특히 유창훈 판사의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지방법원 판사 한 사람이 나라를 뒤흔드는 형사사건을 혼자서 결정하는 현재의 구속영장 재판제도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병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일반 법조인들은 영장 발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의외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유 판사는 기각 이유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래 구속영장제도는 수사를 위해 법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행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소제기 전에 범죄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그 존재하는 범죄 사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강제적 공권력을 부여하여 범죄의 실체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존재하는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이므로 법은 동시에 존재하는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구속 처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방어권은 피의자나 피고인 모두에게 사법 절차 내내 인정해주는 권리이지만 공소제기된 이후에 거론되는 것이 보다 원칙적인 것입니다. 일본국은 영장재판도 우리와 달리 단심이 아니라 불복 항고가 인정될 뿐 아니라 일본국 재단법인 법조에 발간해 영장관계 판례집, 체포, 구류편의 결정례를 보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사는 밀행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많으며 공소제기 후는 반드시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 법적 제도로는 보석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 방법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 제도를 두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2. 유판사는 백현동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은 첫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발부하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본안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할 정도로 고도로 증명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고도의 범죄 개연성만 있으면 발부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정도가 소명, 즉 증명보다 약한 정도만 되면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이 법 규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판사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으나 일반인이나 할 말을 법률가가 이런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지금 이병로 변호사는 유창훈 판사 너 도대체 제대로 된 법률가가 맞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창훈 너 제대로 판사하고 있는 거 맞아? 이 말입니다. 직접 증거 즉 자백 목격 증언과 간접 증거 현장에서 채취된 피고인 지문 진단서의 증명력에 차이가 없으며 현대는 갈수록 간접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논리측과 경험측도 사실 인정을 위한 중요 평가 자료가 되는 것도 간과한 표현입니다. 범죄 혐의가 고도로 증명되어 있으면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수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은 유판사가 말하듯 직접 증거 등이 없어 좀 더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지 고도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금지하면 구속영장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3.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하여 먼저 유판사는 의외로 대북송금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이화영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 18일자 법정에서 변호인이 내용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하여는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를 부정하는 모순을 범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야당 대표로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나 정당 대표의 막강지위는 오히려 타인의 증언 등에 큰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되는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지 그 염려가 있다고 단정되어야 한다는 판시도 염려와 단정이라는 말이 서로 양립이 안 되는 모순된 표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병로 변호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유창훈 너 도대체 판사 맞아? 너 제대로 법조인 맞아? 너 도대체 무슨 그따위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엄중하게 선배 법조인으로서 추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유판사는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정교사는 그닥 중대범죄가 아니라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본 듯도 하나 이 위정교사 범죄는 선거범죄와 관련되어 있는데 위정교사 확정 판결이 나면 종전선거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되는 중요 사건인 것입니다. 5. 지방법원의 판사 한 사람이 나라를 뒤흔드는 형사사건을 혼자서 결정하는 현재 영장재판제도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언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현격한 능력 차이가 실제합니다. 고도로 복잡하여 집중심리를 요하는 사건에서 감당하기 힘든 지방판사가 재판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제도이고
구속영장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공권력 부여제도라는 점에 부합하는 영장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된 후에는 보석제도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래의 법정신입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창훈 판사의 검찰 고발에 앞서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유창훈의 징계를 대법원에 청원했습니다. 김상진 대표가 대법원에 청원한 유창훈에 대한 징계 청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9월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국회 체포동의서가 첨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위정교사와 관련된 대북 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9월 27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북 송금 관련 이화영의 진술이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월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변호인을 해임시키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의 서류가 작성되는 등의 상황을 말한다. 위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근 국회의원이 이화영 씨 아내를 회유해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이 대표와 대북 송금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게 했다는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유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같은 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인신구속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 바 있고 이 예규 제48조 제4호는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측근의 정언에 개입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그가 야당 대표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는 인신구속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유창훈 판사는 법관징계법 제2조에 정한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유창훈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습니다. 유창훈 판사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으로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좌편향 판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진영도 이렇게 조금 독해져야 됩니다. 좌파들에게 배울 것 거의 없지만 하나 배울 만한 것은 저들의 그 독함은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배우고 우리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